안녕하세요. 매양 교수님 2학년 B반 김현석입니다. 1주차가 시작돼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제 교수님을 뵙고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 처음 해본 동영상 과제를 정신없이 하면서, 어,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이렇게 13주차 마지막 강의 요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밀리지 않고 동영상 과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시간이 참 빨리 갔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 마지막 13주 차는 의치의 매몰과 그리고 의치의 다람쥐 및 연마 과정인 즉 총리치 제작의 세컨다리 파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유쾌하게 강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몰전 준비 과정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나비치의 매몰이란 일단 인공치아 배열과 그리고 치은 형성이 끝나면 임시 지상인 나비치를 영구 지상인 치은색의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공 과정을 말합니다. 매몰의 기공 과정은 임시 입지상 재료를 영구 입지상 재료로 교체하기 위해서 모형에 부착된 나비치를 프레스크 속에 넣고 섞거나 아가로 채우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몰의 목적은 입지상 부분의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기 위해 레진이 전입될 음영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환면 인기 오클루전 인덱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레진 위치는 온성 과정에서 치상의 부피 변화로 인해 인공치의 배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성된 총이치의 교합 조정을 위해 교합기에 재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송된 의치를 모형으로부터 추출하는 과정에서 모형이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 전에 교환면을 미리 인기해서 체득해 두면 레지던치를 교합기에 부착할 때 나비치를 부착했을 때와 동일하게 재부착하기에 편해집니다. 이와 같이 레진 온성 의치를 교합기에 재부착하는 이유는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한 교합의 차를 선택 삭제하여 수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교환면 인기를 체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교합기의 하부 구조에 부착된 하향 모형을 제거하고 모형 지지대인 리마운팅 지그를 이게 고정시킵니다. 이때 교합기는 개폐 운동만을 허용한 상태에서 절지 유도핀은 절지 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형 지지대 위에 교환면 인기를 형성할 경석고가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박시마스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형성하고 경석고를 이제 주입하게 됩니다. 경석고가 이제 경화하기 전에 교합기에 부착되어 있는 상악 나비치의 교환면을 이제 가볍게 접촉시켜 이제 중심 교합 상태로 교환면을 이제 체득하게 됩니다. 이때 교환면 인기의 깊이는 이제 전치부와 구치부 모두 이제 1mm 정도가 되도록 하고 교환면 인기 부위의 기토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치아의 교환면 부위는 이제 붓으로 경석고를 도포한 후에 가볍게 접촉시켜서 중심교합 상태로 교환면 인기를 체득하게 됩니다. 경석고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절치유도봉은 절치유도판에 접촉되어 있어야 하며 경석고가 강화되면 교환면 인기 부위의 깊이는 1mm 정도가 되도록 과잉 부위를 이제 조각도로 이제 삭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모형 부착판에 부착된 석고와 작업 모형 사이에 석고 나이프를 넣고 이제 고무망치로 이제 가볍게 두드려서 이제 서로 분리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리마운팅 인덱스가
그 모형 기저부에 그 세 군데로 형성한 그 리먼트 인덱스가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함 준비가 되겠습니다. 함은 그 나비치를 그 메모하여 그 음영을 만들고 그 레진을 전입하여 종합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은 가압 성형용 함, 유입 성형용 함, 주입 성형용 함 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압 성형용 함은 그 의치상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하고 그 병상의 레진을 그 가압하여 전입할 때 사용하도록 상함과 하함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재질은 그 가압 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주물이나 그 황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그 나비치를 경속고로 매몰하고 그리고 레진의 분말과 액을 혼합한 후 병상 상태가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하여 그 함 속에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하게 됩니다. 유입 성형용 함은 그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본체와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에는 그 유동성 레진이 들어가는 구멍과 그리고 배출되는 구멍으로 되어져 있고 재질은 그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입 성형용 함을 사용할 때는 아가나 그 실리콘 등으로 하고 상온에서 종합되는 유입용 장화 종합 레진은 함 속에 그 음영을 흘려서 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입 성형용 함은 그 제조회사에 따라 그 여러 형태로 되어져 있으나 하함과 하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금속 제품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주입 성형용 함의 나비치 메모는 음영의 크기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경속고로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병상의 열중압 레진을 함 속에 그 음영에 전입할 때는 그 공기압에 의한 피스톤 압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주입 성형용 함의 장점은 병상 단계에 그 레진을 담고 있는 그러한 공간에 그 용기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일정한 압력 하에서 중합하기 때문에 기포가 없고 그리고 버리는 레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은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하나우 이젝터 타입 함을 사용하여 그 매몰을 하게 됩니다. 이 함의 구성으로는 상함과 하함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상함 모형과 하함 모형을 그 상함과 하함에 맞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의 공간을 확인합니다. 먼저 함 내부의 측벽과 그 모형 측벽 사이에 그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의 공간을 갖고 있어야지 그 석고를 포링해서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 상함을 그 하함에 조립하여 그 상함의 상부와 그 인공 지하의 절단면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모형의 물 흡수가 되겠습니다. 매몰하기 전에 그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그 실온수에 약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침수시킵니다. 모형을 이제 침적시킬 때 사용하는 물은 순수한 물보다 슬러리 워터에 담가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슬러리 워터는 그 석고 모형을 그 트리밍 할 때 그 나오는 그 물을 말합니다. 매몰 전에 그 모형에 물을 흡수시키는 이유는 그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그 경석고 혼합물이 그 건조한 모형과 그 접촉하면서 이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크기 조절을 위해 그
그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그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그 모형인 표면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제의 도포가 되겠습니다. 모형과 그 표면과 그리고 함 내면에 이제 분리제를 도포하게 됩니다. 모형의 이제 기저분에 이제 주석박이나 그 알루미늄 박으로 이제 감싸면 이제 분리가 확실하여 그 모형에 그 매몰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 내면에 이제 분리제인 그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하게 됩니다. 만약 바셀린이 너무 두껍게 도포되면 그 함 내면에 그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왁스워시 때 그 함께 흘러나가 틈이 발생하여 그 후에 그 지상 레진을 전입할 때 그 레진 전입 압에 의해 그 경소코 매몰제가 그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미치 매몰은 이제 3단계로 나누어 매몰하는데 이를 3단계 매몰법 혹은 상암 이중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몰은 1차와 2차, 3차로 매몰하는데 1차 매몰은 석고로 이제 모형까지 이제 모형 부분까지 이제 푸어링해서 그 모형을 고정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1차 매몰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일단 언더컷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매몰이 끝나면 아주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다시 플라스타, 석고를 이용해서 2차 매몰을 실시합니다. 2차 매몰은 2차 매몰은 전치부의 절단형과 그리고 부치부의 교환면을 노출시킵니다. 이렇게 노출시키는 이유는 그 3차 매몰 시 이제 포링되는 경석고가 인공치를 더욱 견고하게 잡아주기 위한 그 공간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이 되겠고, 2차 매몰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그 치아와 치아 사이, 즉 그 엠브레저 부분에 이제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 꼼꼼히 매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매몰은 이제 경석고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2차 매몰이 끝난 부분에 2차 매몰이 끝나면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리고 경석고를 이용해서 3차 매몰을 실시합니다. 3차 매몰을 경석고로 하는 이유는 그 석고보다 더 견고한 그 경석고가 그 인공치를 잡아줌으로써 그 레진 전입 시 할 때 그 압력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강도가 있기 때문에 경석고로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석고보다 더 치밀하기 때문에 그 인공지의 그 위치 변화를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경석고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3차 매몰이 끝나면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석고가 경화 시 그 팽창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클램프가. 그래서 클램프에 장착을 하고 이제 경화가 끝나면 이제 함을 분리하고 이제 왁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왁스는 이제 끓는 물이나 아니면 스팀기를 이용해서 왁스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왁스워시가 끝나고 이제 밑에 사진과 같이 얇은 그 라운드 바 등을 이용해서 이제 유지공을 인공치 하단 부분에 이제 유지공을 형성함으로써 그 인공치가 그 지상에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착될 수 있도록 이제 이 구동을 형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레진 분리제의 도포, 그 레진 전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왁스 워시가 끝나면 그 약간 따뜻한 상태에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게 됩니다. 두 종류의 크기의 붓을 준비해서 작은 붓은 그 분리제를 그 인공치아 주위에 꼼꼼하게 도포를 하고, 큰 붓은 그 모형과 석고 음영 내부를 도포할 때 사용합니다. 레진 분리제 도포 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그 엠브레저 사이에 그 꼼꼼하게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진의 혼합과 전입에서는 일단 레진에 대해서 전입 레진 전입에서는 이제 레진에는 4단계가 나눠지는데, 먼저 1단계는 모래상 샌드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단량체와 다량체를 혼합한 초기 상태로 물과 모래를 혼합한 것처럼 점착성이 없이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섬유상 스트레인지 스테이지라고 하고, 분말이 액에 침투되어 녹아 점착성이 있고 실같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단계는 병상 단계인 도우 스테이지가 되겠고, 점착성이 사라진 직후의 상태로 병상이라고 하며 그 성형하고 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병상에 이르는 시간은 분말 용해도와 상관이 있으며, 그리고 온도와 분말 입자 크기는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분말 입자가 미세하고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다량체의 용해가 촉진되어 병상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하게 됩니다. 4단계는 이제 고무상 러버 스테이지라고 하고, 고무와 같이 이제 탄력성이 있는 상태로 전입 시기가 지나 주용 속으로 전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에는 가압성형법, 그리고 유입성형법, 그리고 주입성형법 등이 있는데, 일단 가압성형법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가압성형법은 이제 왁스 제거가 끝난 상암과 하암 사이 음영에 그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그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하암 사이에 레진의 과잉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레진을 넣는 양에 따라 언더패킹과 패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더패킹은 처음에 함에 그 음영 속을 다 채우지 않고 일정 양만 넣은 다음 레진을 조금씩 첨가하고 가압하면서 전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버패킹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함의 음영의 필요량보다 더 많이 채워놓고 매번 가압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레진의 여분을 제거하여 더 이상 과잉분이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의치상의 색조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환자의 그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신민 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색조의 선택 기준은 그 구순과 은엽 이행부 부근의 치은색을 참고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착 치은 부위는 그 밝은 분홍색을 띠고, 치조 점막 부위로 이행하면서부터 점점 색은 짙어지게 됩니다. 부착 치은 부위가 갈색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은의 색조를 재현하려면 그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취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치은 부분의 그 모세 혈관을 모방하여 그 착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석고료 1단계 메모를 한 후 그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이제 도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이제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이제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십니다. 이것을 이제 분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의 색조 레진과 그 레진액을 이제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숙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색색합니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이제 변하게 하면서, 그, 심리적으로 이제 더욱 완벽한 이제 총일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음은 이제 레진의 운송이 되겠습니다. 어, 레진의 운송은 일단 습식 운송법과 건식 운송법으로 나뉩니다. 습식 운송법에는 저온 장시간 운송 사이클과 그리고 고온 단시간 운송 사이클이 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저온 장시간 운송법이 이제 사용되지 않고 다 임상적으로 이제 고온 단시간 운송법의 법이 사용함으로 이제 고온 단시간 그 운송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온 단시간 운송 사이클은 그 20도씨의 물 속에 함을 넣고 65도나 75도씨까지 30분간에 걸쳐 온도를 이렇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65도에서 75도에서 그 1시간이나 그 1시간 30분 정도 유지를 시키고 100도씨 물에 그 30분간 끓이면서 이제 중압이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식 온천법은 그 레진을 그 응용해서 주입한 후 그 물속에 담가 그 중압하는 그런 습식 온천법과는 달리 공기 중에 그 레진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그 전열판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그 레진을 중압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대기는 그 물에 비하여 열 전도율이 매우 낮아 정확한 온도에 적용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상의 기포 원인에 대해 6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온으로 급속히 가열했을 때 그 지상의 기포가 발생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레진의 레진이 그 병상 이전의 단계에서 그 레진을 잠입했을 때 기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진액과 레진 분말의 혼합 비율의 부정화, 이 원인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그 불균일한 병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전입 압력의 부족이 되겠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레진 전액 시 이제 수분이 혼합되면은 중압 후 기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수분이 혼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함 분리 및 부합기 재부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의 냉각입니다. 레진 열 중합 과정이 완료된 후 클램프와 플래스크를 온선기에 꺼내어 실온에서 냉각시킵니다. 함의 급속한 냉각은 그 지상 레진과 그 모형, 매몰제로 사용되는 석고나 경석고의 열 팽창률 차이로 그 지상의 잠재 영역이 발생되고 그 매몰제와 모형의 제거 시 그 지상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을 대기 중에 1시간 정도 보관하여 선행시키고 20분 정도 그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시킵니다. 내부까지 충분히 냉각되지 않았을 상태에서 분리하면 그 레진 지상이 잔류열로 연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을 냉각시키고 함을 분리하고 그리고 석고 가위나 석고 칼 등을 이용해서 석고 매몰제를 조심히 제거합니다. 이때 너무 무리한 힘으로 석고 매몰제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그 레진 지상이 이제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매몰제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진 전입 과정에서 고압 구경의 과잉의 레진 때문에 이제 고압 구경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압기에 재부착해서 이제 선택 속제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압기에 마운팅 하면은 리마운팅 하면은 일단 인사이더 가이드 핀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같이 떴다는 인사이더 가이드 핀이 뜬다는 소리는 그만큼 교합의 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교합을 다시 나비치 상태의 중심 교합의 상태를 맞추기 위해 선택 삭제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선택 삭제가 끝나고 이제 중화 위치로부터 이제 모형을 제거해서 팔레싱을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을 부숩니다. 모형을 부수는 이유는 그 언더컷 때문에 어, 모형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형을 어, 부수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지 뭐 이렇게 순서별로 정해놓고 그 언더컷이 가장 심한 부분을 맨 마지막에 제거함으로써 그 의치를 안전하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의치의 다듬질 연마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마는 이제 1차 패턴이 그만큼 나비치에서 그 1차 패턴이 그만큼 깨끗하면은 그만큼 그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 과정이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치상 변연부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디움 플래시를 제거할 때는 덴처바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합측 저름 부위와 같이 좁거나 그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피셔버를 등으로 이용해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치경부 주위에 부착된 경속구나 과잉의 레진은 그 라운드버나 피셔버 등 예리한 기구 다듬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치의 시은 형성 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으면 이 과정은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친 부위는 샌드페이퍼나 러버힐, 러버 포인트 등으로 원활하게 연마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치의 연마 과정은 이제 먼저 퓨미스 분말과 그 물을 적당히 혼합해서 그 의치의 표면에 충분히 묻히고 레더를 이용해서 조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연마를 하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퓨미스는 이제 물과 교반하여 그 지상에 연마만에 묻혀 사용합니다. 뭔가 물을 안 묻히고 사용했을 때는 그 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의치가 타게 됨으로써 이제 반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퓨미스는 이게 물과 교반해서 그 의치상의 연마면에 묻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마지막 주차, 13주차 중립지의 그 세컨더리 파트에 대한 그 강의 요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